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서울국제학원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서울 대림동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 동포 자녀들의 교육 1번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렇죠? 오늘이 바로 우리 문민 원장님, 오늘도 이렇게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서 저도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문민 원장님이 오늘은 동포 자녀분들을 대상으로 뭐 진로교육이라든가 또 고등학교 등 학교에 한국에는 여러 학교가 있는데 오늘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오늘 특별히 왔습니다. 문민 원장님 잠깐 먼저 인사부터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국제학원의 원장 문민입니다. 올해 이제 학원 운영한 지 10년째 되고 또 이렇게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10년이 됐네요. 네. 빨라요. 네, 어쨌든 10년이 됐으니까 정말 뭐 좀 정리 좀 이렇게 좀 학교 쭉 한 것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좀 얘기 좀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도 많이 밝아졌나요? 그러게요. 학부모님들 그 대답해주면 제일 좋겠는데 아니면 제 얼굴 봐도 알 것 같아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 학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 그 학교 선택이죠. 학교 선택. 어느 학교 들어가는 게 좋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거와 관련된 좀 문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온다는 거죠? 네. 지금 전에 개학 이제 곧 3월이면 개학이잖아요. 네. 또 설에 아마 뭐 가족들이 만나면 교육 이런 얘기가 보통 많이 자식 있으면 다 교육 얘기들 많이 할 것 같아서 한국의 학교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한국 학교. 예. 학교. 그래서 학교의 종류라든가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학교 가는 것이 좋은지. 그러니까 꼭 좋은 학교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좋은 학교라도 자기한테 안 맞으면 그래서 좀 어차피 지금 학부모님들이 무작정 오는 경우가 많이 줄었고 오히려 다 준비를 많이 해서 정말 조기 유학이거든요. 네. 예전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중2 때 사진인데 요즘 대학교 간 아이도 있고 지금 고3인 학생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저희 학원 다니고 있는데 일단 뭐 제일 낮은 단계 초중등 의무교육 학교라고 볼 수 있죠. 대동초등학교네 이거는. 예. 배경이 그렇다는 거죠. 네, 이런 학교인데 바로 저희 학원 바로 옆에 대동초등학교가 있어서 이거 딱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 이 그림만 봐도 저 학교 가면 축구 잘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그 한국의 축구가 이제 유명해지면서 저도 손흥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축구 때문에 조기 유학 오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꼭 뭐 이 학교 아니라도 이렇게 오기 전에 한국에 가서 축구를 배워야 되겠다. 공부하면서 축구도 배우고. 동포 자녀들 중에.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원에 축구 클럽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축구 그래요? 클럽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뭐 학원 공부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조기 유학이라는 건 이런 거죠. 다 목적성 있게 그냥 무작정 오고 엄마 왔으니까 따라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그러니까 의무 교육인데 한국의 학교는 굉장히 특성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저희 학원 바로 옆에는 축구가 테마라고 하면 다른 데는 또 뭐 미술이 테마라든가 저희 근처에 또 다른 학교 있거든요. 이런 학교에는 미술 교육을 아주 특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무 교육이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고등은 의무교육인데 보통 이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죠.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한국의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다 이렇게 알고 와요. 왜?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보니까 돈을 안 내는다 이거예요. 예, 돈을 안 내는 건 무상교육이지 의무교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교육청에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지금 안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교만 입학해도 지원금 20만 원, 중학교 입학하면 30만 원, 고등학교 입학하면 50만 원 주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내국인들 대상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줘요. 그래? 우리 학생들 다 받아요. 외국적인 네, 자, 네. 그렇구나. 그걸 왜 차별합니까? 네. 의무교육이고, 알겠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 그거 보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음. 그 50만 받겠다고 오는 게 아니라, 한국의 교육이 어떤 질이라든가, 또 자기 그 어떤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치중해서 말하고 싶은 게 고등학교예요. 네. 이 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왔을 때 어떻게 제가 안내하는가 하면 학교를 보통 한 5개 정도 얘기해요. 특목고 좀 뭐 굳이 이렇게 상하관계로 한다면 제일 높은 단계 특목고, 일반고, 특성화고, 대안학교, 화교학교는 제가 뭐 제일 낮다고 이런 얘기는 아니라 화교학교는 또 약간 경우가 특별하죠. 달라요. 네. 한국에서 화교학교는 기본적으로 학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 예, 외국 학교니까. 그러니까 한국 학교는 4개 학교예요. 특목고, 일반고, 특성화고, 대안학교. 저희 학생들이 그럼 주로 어디 가냐, 어떤 데 가면 좋겠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목고 안 된다고 보지 않아요. 특목고가 아주 굉장히 높은 이런 수준이라 해서 우리 애들 못 간다 아니에요. 중국에서 공부 잘하고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학원에서 주로 그 외고라든가 외고도 특목고에 속하거든요. 자사고라든가 자사고라는 거는 자립형 사립학교라는 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립학교가 또 나와요. 그러면 사립학교 돈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안 내죠. 예. 사립학교라고 돈을 내진 않아요. 근데 자사고는 돈을 내요. 약간 이런 것들이 이 학교 특목고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학교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갔으면 좋겠다. 특목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학원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가 아이들이 일단 외국어를 하나 알고 오기 때문에 중국에서 왔으면 중국어를 잘할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경우니까 외고 가면 유리하죠. 예. 그래서 외고에 그동안 많이 갔었고, 또 나는 뭐 외국어보다도 공대 쪽으로나 이과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했을 때는 외고보다도 뭐 그냥 과학이 특화된 여기 근처에 장훈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장군? 장훈. 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사립 자사고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 학교도 갈 수 있고 여의도고도 있거든요. 여의도고도 과학이 특화됐고 구로에 있는 구형고나 그런 거는 이제 공립학교지만 네, 굉장히 과학 쪽에 특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반고라고 해도 그 안에 또 이런 그런 이제 테마가 있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 구로고 하면 그냥 다문화 학생들이 잘 케어되는 학교 이렇게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반고예요. 특성화고는요. 사실 중국에서도 특성화고 다니다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이름만 달라요. 중국에서는 직업고라고 해요. 네. 그렇게 근데 중국에서 그 고등학교 입학은 시험으로 가요. 그래서 중국에서 특성화고 가면 일단은 약간 이 온 학생들 경우를 보니까 그 학생들이 그 상담하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건데 약간 패배자 같은 의식을 많이 갖더라고요. 특성하고 가면
근데 한국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특성화. 일반고에 못 들어가는 애들이 특성화고 간다 뭐 이런 네네, 이미지가 그런 있다. 거예요. 옛날에 그 뭐야 좀 인문계 못 실업계 가고 한번 실업계 가서 간다 뭐 한국도 뭐 예전에는 그랬죠. 그랬지만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평준화 이 서울 지역은 평준화 교육이어서 시험을 안 보잖아요. 평준화 지역은 달라요. 저희 이 어떤 분들 이 채널 보신 분들이 경기도라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간혹 문의가 오더라고. 근데 경기도는 비평준화예요. 그래서 시험으로 갈 수 있어요. 시험에 따라 성적에 따라서 고등학교 가는데 서울에는 일반고 가는 데는 추첨으로 가요. 시험이 아니에요. 서울은 전체가 다. 예, 평준화. 근데 경기도는 그 시험을 본다는 게 어떤 단위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지방자치시? 아니 그 지방자치죠. 뭐 수원이면 수원시, 네네, 수원 사람이 안산이면 안산에 갈 안산시.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예. 시험을 봐서 시험 성적에 따라서. 예. 그런 것들 이게 한국의 그 아주 뿌리 깊은 제도죠. 평준화 교육이라는 게. 예. 특히 서울에는 평준화 교육이어가지고 일반고 가는데 추첨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 못해요. 이렇게 이제 일반고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반고는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는 특별히 시험에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중3에서 그냥 성적 내가 일반고 가겠다고 지원만 하면 추첨으로 통해서 가는데 추첨이 학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남권이거든요. 여기 영등포가 구로 지역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동되어서 뭐 내가 구로지만 영등포에 있는 여기에 이제 주로 가는 영등포 지역에는 뭐 그 영신고등학교라든가 대형고등학교라든가 아까 말했던 장원고라든가 여의고라든가 이런 고등학교 있거든요. 근데 그 구로 아이들도 여기 올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영등포 아이들도 구로에 원래 고등학교 더 많아요. 궁동 쪽에 보면 거기에는 뭐 그 특성화고도 몇 개 있는데 예술 특화된 학교가 있고 네, 스포츠 특화된 학교 있고 네, 그렇게 되어서 구로에 오히려 영등포 아이들이 구로 쪽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구로고가 또 이제 거의 그 외국에서 온 학생들 거의 100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고등학교가 예, 고등학교 그 학교 한 1000명 규모일 거예요. 예. 그래서 학교가 네, 학교의 그 학교 자체가 규모도 어느 정도 중상 정도 규모죠. 보통 500명, 1000명 단위에 많은데 거기는 거의 1000명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건 일반고예요. 네, 그런 고등학교에 주로 가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생들이 이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아이들이 특성이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성향이 정해졌거나 꿈이 정해졌으면 그냥 특성화고 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그 지식적인 그 한글이 좀 대체적으로 한국어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교과 과목의 교과 지식의 위주의 그런 교육은 일반고나 특목고에 많은데 그런 거보다도 특성화고에 더 적합해요. 이 부분이 제일 포인트예요. 저거는 특성화고는 그럼 뭐예요?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취업을 한다거나 그럴 때 좀 기술을 바로, 배워서 바로 뭐 자격증 취득한다라든가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 유리한 특성화고 쪽이다. 가면 기본적으로 졸업할 때 자격증 3개를 갖춰야 되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자격증 3개만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그 분야의 전문가에 입문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나와도 자격증 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더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교육청에는 어느 선생님과 얘기하다가 그 예를 들면 철도 학교라는 것도 있대요. 그런 학교도 사실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직업이 어느 정도 보장되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 최근에 보면요 또 이제 대안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대안학교 가는 애들이 보통 어떤 뭐 화교학교 다니다가 한국학교 왔는데 또 그 과정에 대안학교로 택하는 학생들 사례를 몇 개 봤는데
화교 학교 다니다 보면 한국어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바로 들어가는 게 무리예요. 근데 대안학교에 가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그 언어를 아는, 특히 중국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를 아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대안학교에 가는 거죠. 예. 언어 교육도 대안학교가 네, 유리하죠. 유리하게 왜냐하면 잘 이중 언어가 가능하니까. 하니까. 예, 예. 그 학생들 구성원에 맞게끔 교육을 편성해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립 대안학교가 하나 있고 이제 민간에서 하는 대안학교가 있죠. 근데 대안학교에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운동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솜 이제 서울에 있는 그 다솜 학교는 다른 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운동장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학부모들 가면 놀랄 수 있어요. 이게 뭐 학교냐.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안학교니까 그런 것들 감수해야 되고, 대안학교에 가면 대학 들어갈 때 또 그렇게 유리하진 않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세요. 저기는 그 검정고시인가? 그걸 네. 봐야 되잖아요. 아니요, 대안학교는 꼭 학력을 인정하는 대안학교도 있고 학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가 있는데, 네. 제가 보통 아이들한테 추천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대안학교 사실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걸 설득하는데 힘들고, 굳이 설득하면서까지 대안학교 갈 필요는 없고, 근데 아이가 워낙 아이에 따라 예, 정말 대안학교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학교 밖을 경험했던 아이들은 대안학교에서라도 받아주면 감사한 거죠. 일단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인원수가 많지 않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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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죠. 뭐 그 좋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죠. 뭐 지방의 대안학교 같은 데는 그 기숙사도 다 있어, 공동생활도 하고 막 그런 데가 많죠. 그런 학교는 되도록이면 저는 안 추천해요. 왜냐하면 그런 학교야말로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학교예요. 예, 그런 학교는 이렇게 종교 기관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종교 기관에서 운영한 데서 다 저 학력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인데 학력을 인정하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 가는 게 좋죠. 예. 정말 내가 평일에 다니기 어렵다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방통 고등학교도 있어요. 주말만 일을 하면서 주말에 가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나이에 일을 할 수 있어?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 일을 할수 가서 있어? 예. 방통 고등학교도 있어요. 방통 대학교 있는 그러니까 것처럼. 좀 성인 나이가 된 아이들. 어쨌든 성인 나이가 학교가 생활, 그러니까 사회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네. 다시 학교에 들어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대안으로 할 수 있죠. 예. 이렇게 학교를 좀 그런데 그 예. 학교가 저렇게 있잖아요. 네. 특목고, 네. 일반고, 봐봐요. 네. 특목고, 일반고, 특성화고, 대안학교가 있는데 학교는 이렇게 있어. 그러면 네.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거는? 어디 이제, 이렇게 좀 안내해주는 창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들어갈 때 경우는 중국에서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 들어가냐, 네. 아니면 내가 한국에서 중학교를 경험하고 한국에서 네. 중학교를 졸업하냐에 네. 따라서 약간 달라요. 그렇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첫 학교를 첫 진입하는 게 좀 사람들이 어려워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면 초등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냐, 중학교면 중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냐. 근데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 보통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가. 근데 고등학교는 어쨌든 저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상당한 지식이 있지 않으면은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들어가는 게 또 다 다를 거 아니야, 방식이. 그럼요. 네, 그래.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걸 유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특목고나 일반고 괜찮아요. 네. 예. 네. 서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네. 서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아이가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학교 기준에 따라서 뭐 이거에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는 기본적으로 100%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오면 우리 애가 고등학교 갈 수 있어요? 100% 들어가요. 중요한 건 어디에 갈 건데,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이가 진취적이고, 네, 그렇게 하면 특목고나 일본가 가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내가 뭐 특별하게 그 어떤 모난 뭐 어떤 꿈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없이 그냥 뭐 공부 안 하는 건 아닌데. 뭐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 그러면 일반고에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서울국제학원에서 네. 이런 학교에 어디를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상담도 해주고 저기를 해줘요? 안내도 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담할 때 반드시 학생을 먼저 봐요. 아, 네, 학부모님들 같이 오고. 간혹 이렇게 그냥 먼저 올 때 있는데 기왕이면 학생하고 같이 오면 학생하고 물어보면 학생이 대답해요. 네, 그 대답을 근거로 아이의 특성을 좀 파악하죠. 네, 그렇게 해서 어디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특목고 같은 경우는 서울에 한 20-30밖에 안 되잖아요. 많지 않단 말이죠. 대부분 일반고예요. 서울 경우 같은 경우 한 300개 고등학교인데 거기에 뭐 한 10%가 특목고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일반고고 한 60-70개가 특성화고예요. 그 다음에 이런 대안학교는 몇 개죠. 예, 그냥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 제가 뭐 10주년인데 네. 그 학생들 그동안 보냈던 그 인원들 왜? 한번 좀 진짜요? 네네. 아. 와, 이 영예의 명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쭉 간 학교들이 주로 이제 서울에 그러게요. 있는 학교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국제학원이니까 네.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라. 네. 예, 이게 모토예요.